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사례. 50일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억짜리 아파트 뿐입니다. 10억이 전 재산이야. 이 전 재산을 둘 딸들에게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10억을.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기는 좀 저기 하고. 근데 여러분, 10억 아파트를 둘 딸들에게 물려줬을 때 상속으로 가면 여러분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아니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 안 나온다. 그러나 상속의 단점은 남편의 법적 지분이 살아난다는 거야. 1.5, 11, 3.5분의 1.5, 7분의 3. 근데 여러분, 사전증의 장점은 남편 동의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여러분 증여를 할 때요, 수증자는 막도장만 있어 넘어가 버립니다. 증여자, 수증자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서류 필요 없습니다. 증여할 때는 남편 동의 없이 물려줄 수 있는데 단점은 세금 부담이 2억이네. 여러분, 상속의 장점, 세금이 없는 거. 증여의 장점, 꼴보기 싫은 배우자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 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묘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변호사님 안 계신가요,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제 책 109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답은요, 109페이지. 저 뒤에 우리 소소연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답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답은 유증입니다.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면요, 상속과 증여의 장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데 실무에서 유증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저희가 이제 상속을 하다 보면 피상속인 아버님 관련된 서류를 쭉 보다 보면 상속인들이 아니 본인이 모르는 이복 형제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돌아가셔 사후에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띄워보니까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인이 있더라는 거야. 이복 형제가. 이랬을 때는 그 이복 형제가 교류가 없고 연락이 안 된다면 상속 등기하는 데부터 애로사항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세전략 한 가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보아라. 띄워보아라. 이걸 책에다 쓸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띄워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유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재산이 온전히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지 못하고 심각하신 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제가 비율상을 따져보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10분에 한 2분 정도. 여러분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자, 두 번째. 자, 일반 법인의 유증하기. 여러분, 상속세 신고 서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영리법인의 면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영리법인에 확대를 해보니까 유증을 하면 상속세가 면제가 된답니다. 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일반 법인에 유증을 하면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야, 기가 막힌 절세 전략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 자, 총재산 100억 중에서 50억을 사전 증여하거나 케이스 1, 그 다음에 유증을 하거나 케이스 2, 공익법인에 출연했던 케이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재산 합산이 되었을 때는요, 상속세 20억, 증여세 20억, 40억이다.
100억 재산가의 토탈 세금은 40억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40억이라는 거야. 이 일반 법인에 유증을 하게 되면 이 40억에 100억의 50%에 해당하는 20%가 상속세에 빠져버리네. 그리고 이 일반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약 10억. 여러분 법인세는 어떻게 됩니까? 2억까지 9%, 200까지는 19%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내고 여기서 20억이 까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이 일반 사전 증여에 비해서 10억이 준다라는 거야. 자,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거나 기부를 했을 때는요, 이건 다 과세가 불상이 돼서 15억 세금이 나온다는 거야. 40억, 30억, 15억으로 준다. 여러분, 일반 법인에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주주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일반 법인에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주주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 사이까지는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 법인에 여러분들이 일반 법인 유증을 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내키십니까? 예. 찝찝하십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일반 법인 유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있어서 한 꼭지 담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최근에 23년 3월 23일자 대법원에서 상속 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지 사업하시느라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 않나요?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네. 그럼 어머니와 우리 형제 전부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 모두 포기하면 작은 집으로 부채가 넘어갈 텐데. 어머니가 한정 승인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포기했는데 손주들에게 빚이 넘어간다고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회계사님께 얼른 여쭤보세. 자, 여러분 최근에 23년 3월 23일자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과거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 명의로 재산을 형성 안 하신 분들이 많아. 아버님은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 근데 이렇게 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 보통 여러분들 연장자가 한정 승인 많이 합니다. 한정 승인하고 자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자원의 자식이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한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야. 이 취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손주도 직계 비속입니다. 그리고 1순위입니다. 1순위 중에 주상속인이 아닐 뿐이지 직계 비속은요. 1순위이고 아니 손주는 직계 비속이고 1순위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 대법원에서는 공동 상속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손주한테 넘어갔었다. 금년도 23년 3월 23일자 이후에는요. 채무 승계 이렇게 봤습니다.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손주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감정상 맞다. 그래서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아버님 재산이 많다면 그중에 연장자이신 한 분이 한정 승인하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에는 주의를 했던 항목들입니다.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 바뀌었다.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재산가의 평가입니다.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시가 10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아버지가 이 상가 10억짜리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이란 상가를 처분을 해서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한다. 이안 상가를 그대로 증여를 하고 우리 딸이 팔아서 쓰게끔 한다. 여러분 이안이 유리합니까? 이안이 유리합니까? 이안이 유리하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상가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를 했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2020년 1월 31일자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를 낸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호동 사거리에 시가 200억짜리 빌딩은요,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100억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에 적용해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자를 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월 달에 기고를 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의 평가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자, 납세자가 묻습니다. 국세청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고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증여세를 내고 싶소. 국세청과 고가의 기준은 조세를 탄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 선정 기준처럼 오픈하기 어렵다. 이런 순간 여러분, 납세자는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요,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절세를 하고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세 밀란의 사태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가 가시화가 돼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더 1심이 나왔고 2심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궁색해진 국세청에서 고가의 기준을 법령 규칙이 아니라 사무처리 규정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기준은 무엇이냐? 사무처리 기준 72조 금년 7월 3일부터는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에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억 이상이 납니다. 10%는 다 넘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거 기준시가를 평가하니까 10억이야. 시세가 20억이 넘어가는 경우, 이 디퍼런스가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감정가를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소송의 2심 이후의 결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재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제가 늘 고민이 됩니다. 기준시가 평가 대상인지 감정가액 적용 대상인지. 자, 재산가의 평가 기간입니다. 재산가의 평가는요, 평가 기간이다. 평가 기간, 평가 기준을 통해서 상속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6개월, 증여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3개월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외로서 마이너스 2년 또 평가기간 경과 후에 상속 15개월, 증여 9개월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물건 있으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15개월까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여는요, 증여 받고 나서 9개월까지는 가급적 그대로 내두십시오. 그 가액을 움직여버리면 재산가액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최근에 여러분, 압구정 현대아파트 23년 8월에 제가 증여를 하나 한 건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작년 말부터 최저점을 때렸던 이 부동산이 지금은 2월 말 3월 초 저점을 때리고 지금 100% 이상 상승이 되어버렸다. 자, 작년에 증여를 미루셨던 분이 이번에 증여를 드디어 했습니다. 자, 언제 했느냐? 8월 달에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당시 가액이 65억이었습니다. 한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은요, 당해 물건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증여일에 인접할수록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가액을. 그게 65억이라는 거야. 한데 6개월 전에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시가 54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증여를 하면서 54억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가액의 디퍼런스 11억에 증여세 미치는 효과 5억 5천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증여를 하면서 54억에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평가기간에 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증여는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까지 평가도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당시로 해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정평가보고서는 우리 감평사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딱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감정기준일과 보고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65억 시점에 증여를 했지만 증여재산가액은 54억으로 평가했다. 왜? 감정가액은요, 당해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보다 앞서서 적용돼도 돼 있다. 감정가액이 우선한다. 이렇게. 자, 추정상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전화를 여러분께 많이 받습니다. 아버님 지금 유독하신데 아버님 통장에 예금을 인출을 하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유독하셨을 때 재산을 인출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인출할 수 있다면 상속세 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님 유독하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특히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에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이 추정상속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